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이진석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민연합 윤형권 의원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는 지난해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을 중심으로 교육, 관광,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자족기능 확보에 주력해야 될 때입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육청과 시청 등 공무원들은 세종시의 정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공무원 중 43%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세종시 건설을 선도해야 할 공무원 집단이 아니란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교육 공무원들이 정주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예, 도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중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526명 중에서 226명이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에 관련된 숫자는 지금 1720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 중이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교장, 부장 이상 교사들에 대해서도 실명을 한자만 가리고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공무원이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원거리 통근을 하시게 되면 긴급한 비상사태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무래도 소홀히 하기가 쉬운 점 등 학부모들이나 시민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학생들의 학생의 생활 지도에 특별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나 학교 폭력, 학생들의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 보면 생활지도 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임용이나 전입 등 인사에서 세종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임용 시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역 가산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경력직 공무원을 저희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국 공모의 경우 세종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따라서 1점부터 3점까지 차등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에도 가산점은 없습니다만 전입 우선 순위상 두 번째로 세종시 거주자의 전입이 일반 전입에 대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까지 중앙부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향후에 세종시 거주자의 전입이 더 활발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사태 시 능력에 대한 그 대비 능력, 예. 그리고 안전 문제, 예. 이러한 생활지도 등등 교육 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세종시에 거주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상의 불이익 또는 이익을 줘서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원거리 통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세종시에 거주해서 학생 지도나 생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사태 시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상 체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교원들의 경우는 세종시가 아직 정주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도 정주의 장애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이나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정주 여건도 하루속히 좀 완비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지금 부교육과 잘못하시는 거죠. 왜 하필 교육청 공무원만 지금 50%도 안 됩니까? 행복청 공무원은 2013년도에 70% 그리고 2014년도에 90%가 이 세종시에 거주합니다. 시청 공무원도 더 분발해야 되겠지만은 현재 7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왜 교육 공무원만 이토록 정주율이 떨어진 겁니까? 이게 정주 여건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신규 교원 충원율이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 중등 합쳐서 430명 정도가 전입이 됩니다. 현재 1720명의 정원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신규 교원이 충원되는데 아무래도 신규 교원들은 우리 세종시 거주자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신규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미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연령층상 미혼 단계가 그렇다면은 거주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특히 세종시에는 도시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저렴한 주택이 지금 공실이 많습니다. 왜 유독 신규 공무원 지금 그런 문제를 거론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신규 공무원도 우리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니고 신규 공무원 면접 볼 때 이러한 문제도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신규 공무원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전과 교육, 청주, 천안 이런 데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므로 지금 다음 주에 430명 신규 교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도 그렇지만은 본청 간부급 이상 공무원 현재 어떻게 16명 중 7명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지금 세종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9명 중에서 2분은 금년 중에 지금 입주 예정에 있고요. 아무래도 청사 이전 이후에 특별 분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됐기 때문에 정주가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분양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세종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특별 공급 받아서 여기 거주하겠다 이런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이게? 거주의 의사가 있어서 1순위 발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나머지 9분 언제까지 어떻게 거주할 것인가 사유를 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등 인사에 참고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인사 규정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소만 두고 거주하지 않으면 이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2014년도 불과 2개월 전까지 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전까지 출퇴근 버스로 운행했습니다.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그 비용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예. 어떻게 이게 작년까지 지난해까지 교육청 공무원만 유독 대전까지 출퇴근 버스를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작년까지만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은 중복감사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감사 기능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특별자치시로서의
감사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에서 교육감 추천이 2명이죠. 네, 맞습니다. 의회 추천이 2명입니다. 그리고 시장 추천이 2명이고. 자, 그러면은 위원 2명을 파견을 보냈으면 이에 합당하게 감사위원회도 제대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3명만 지금 파견 보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는 12명의 직원을 존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뭐로 만듭니까 이게? 그 문제는 이제 감사의 정복성 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라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의 전문성, 교육 행정의 전문성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살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 교육청이 1차적인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감사나 감찰 활동을 하고 물론 감찰이나 감사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사전 계획 보고와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특정 학교에 대해 감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감사위원회 감사를 여러 개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단위에 대한 감사는 감사 계획과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지적이 되거나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재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그게 중복감사 아닙니까 그게? 그게 중복감사죠. 그 이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지적이나 감사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처음에 할 때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만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 집단이 독립된 집행기구로서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위원회 설치는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우리 세종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교육체 감사를 하는 이중적인 그런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오다가 최근에 이러한 것이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로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세종시 설치법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가 2번째 아닙니까? 그럼 온전하게 해서 감사위원을 제대로 파견을 해서 교육 감사과를 만들고 그 교육과에서 감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사에 대해서 교육감이 감사를 요청하고 그러면 중복감사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3명 파견 왜 보냅니까 그러면? 셋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감사를? 1차적으로 그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청이. 그다음에 학교 행정이라는 게 일반 행정관청과 다른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학교 단위 그 행정 사무감사를 할 때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장학감사.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감사위원회에 교육청 전문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큰 지금 현재라도 교육청이 3명만 참여한 이 감사위원회도 학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 감사하면. 실은 그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1차적인 행정의 지도 감독권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학교 행정의 특수성,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의 감사 방향은 감사라는 것은 전통적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의 비위나 법령 위반 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1차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예방감사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감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의 감사관실이 중심이 돼서 학교 현장에 과거의 감사에 지적된 유형이나 행태를 분석하고 그러한 비위나 각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감사에 초점을 둘 예정이어서 그 부분도 상당한 복무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복무 지도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네. 교육감이 둘을 추천했고 시장이 둘 추천했습니다. 의회에서 둘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 기관으로 쏠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교육감과 시장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감사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23명밖에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인정 안 해준단 말이죠. 이게. 온전하게 40명 정도 구성이 돼서 제대로 감사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어야만 행자부에서도 과를 신설해주고 조직으로 선정해서 이런 온전하게 감사 기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교육자치를 말씀하시는데 교육자치가 왜 훼손이 됩니까 이게? 감사위원회에 교육감이 파견을 보내는데 감사위원회 또 교육청 직원이 감사위원회 참여해서 감사를 하는데 왜 교육자치가 훼손됩니까? 교육자치가 훼손돼서 생각 지금 이대로 현행 3명만 파견 보내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교육자치가 보장이 됩니까? 아니면은 12명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이 모두 감사위원회 참여했을 때 교육자치가 훼손됩니까 그게? 그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좀 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3명만 파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 본청 감사를 할 때는 감사위원회 소속 교육팀 3명이 감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감사위원회 전 팀들이 적정한 인원을 교육팀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돼서 감사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단위에 관련된 부분은 1차적으로 행정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감사 처분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을 두고 다시 또 감사위원회를 두고 이런 이중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 반쪽짜리 출범하지만은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의 신뢰를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세종특별자치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온전하게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는 미진하면 안 되죠. 지금 이중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이것 때문에 감사 당연히 지금 중복감사 불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는 양 특정 기관에 이기주의나 이런 쪽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선 출범을 하지만은 본 의원이 지적한 감사위원회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미흡하게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깊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우리 의회도 위원을 2명을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의회도 감사권이 있지만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추천으로 좀 전문적인 감사를 좀 이루자.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인식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